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육달월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육달월이 들어가면 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체 부위를 배웠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신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내장기관을 담당하는 한자들이 쭉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먼저 칠판 한번 보시게요. 우리를 보통 오장육부라고 하지요. 오장육부라고 하면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을 오장이라고 하고, 육부라고 하면 위, 소장, 대장, 담, 방광, 췌장까지 해서 총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일부인 우리의 장기를 담당하는 것들을 오장육부라고 하고요. 특히 육부는 우리의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육부라 하면 음식물을 소화 관련 기관이다 해서 오장육부의 한자를 다 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약간 많이 쓰는 단어들을 뽑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오장육부 써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이나 뭐 검색해 보시면 다 한자들이 나올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별한 한자 7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에 관련된 한자 중에서 이제 겉부분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한자가 있다. 좀 주제를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건 오장장과 장부부, 세 번째는 밥통이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창자장, 다섯 번째는 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쓸개담, 그 다음 허파패까지 해서 많이 쓰는 단어 제가 7가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육달월이 들어간 한자 중에 첫 번째는 장부를 보시는데 한자의 획순이 많으면 약간 급수가 높은 급수의 한자, 그러니까 어려워서 쓰기 힘들어하는 한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규칙을 떠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급수를 떠나서. 자, 오장장하고 장부부를 보시는데 앞에 정확히 신체를 담당하는 한자의 달을 썼고요. 뒷부분에 장자와 뒷부분에 부자를 써서 발음 역할도 하고 뜻을 약간 도와주는데 뒤에는 한자가 감출장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상징하고요. 뒷부분의 한자가 관청부라고 해서 또 관청이 가지고 있는 곳간을 상징해서 우리 장기 중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쪽에 숨어 있고 창고에서 뭔가를 비축하고 있다가 내주는 것처럼 없으면 주고 많으면 비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장기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출장과 장부부자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정확히 발음 역할하고 앞에 있는 단어들이 오장, 장부 해서 오장장, 장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 할 때는 이 오장 간신비패신을 표현하는 한자고요. 장부부는 이 육부를 상징하는 한자에서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장부다. 오장육부 할 때 쓰는 장부 하는 한자입니다. 제가 한자를 쓰지 않은 건 장자와 부자가 다 이거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밥통 위자를 쓰는데 달월이 아래 오더라도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고 위에 있는 한자는 밭전이지만 쉽게 보이면 밭전인데 바닥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위장을 좀 그렸어요. 이 위장을 그대로 쓰면서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서 이렇게 밭전 모양이 된 거고 위장 모양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는 뭐 우리 병명에서 잘 많이 알죠. 뭐 위궤양, 위암 이렇게 해서 위염. 위 쓰시고 암자 쓰는데 이거 암자는 암암자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뭐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릴 한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꾸준히 구독하신다면 유익하게 정말 많이 볼 건데 이렇게 암암자를 보시면 이 병들역이라고 병들어 누울 역이라는 부수가 들어간 한자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영상 올릴게요. 자, 암이에요. 병 중에서 제일 위험한 암이고요. 여기 입구 3개는 암덩어리고 아래에다 매산 써서 이 가운데만 하면 바위 암자인데 정말 암이 바위 덩어리처럼 많이 있다는 뜻이어서 심각한 병이죠. 네 번째 창자장이라고 해서 변양이라고 하는 한자가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변양은 다른 자와 만나서 발음을 장 발음으로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이것도 발음이 똑같은 한자들에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보통 양이 장 발음을 하고 양 발음 그대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쉽게 마당장에서도
보았던 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다 뒤에 있는 변양이 발음을 둬서 볕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쭉 우리가 뭐 햇볕은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 장기 중에서 쭉 많이 퍼져 있는 길게 퍼져 있는 소장, 대장 이런 게 장기 파열, 장염 이럴 때 진짜 많이 쓰는 창자예요. 예시에 단장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써드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단자는 끊을 단자고 장자는 창자장이니까 해석만 하면 창자가 끊기다죠. 이 뜻은 속뜻은 이게 겉뜻은 창자가 끊어졌다지만 이런 한자를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에요. 자, 중국의 진나라의 어떤 사람이 협곡을 지나다가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새끼 원숭이가 너무 예뻐서 걔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신하가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새끼 원숭이를 데려오는데 뒷부분에 어미 원숭이가 막 따라와서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라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무채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따라오던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부짖다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이제 뭐 잡아먹었겠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죽은 이유 사인이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는 왜 창자가 끊어졌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새끼를 누가 데려가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아이를 구할 수 없으니 슬피 울다가 창자가 다 끊어질 듯한 슬픔. 정말 그렇게 울부짖다가 죽는 어미 원숭이의 마음을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그 슬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창자가 끊기는 짐승도 생명이고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자식과 어미 사이에 끈끈한 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동물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장, 창자장은 많이 쓰는 소장, 대장 할 때 쓰고요. 5번에 간관과 쓸개담이 있는데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 쓰죠. 이 간이라는 장기는 나쁜 독소가 오면 배출해주고 막아주는 방패 역할하는 장기래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 아파라고 소리가 냈을 때는 엄청나게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방패간을 써서 간. 자, 간이 뭐하다? 간간. 우리 신체 중에서 방패 역할하는 장기는 간이다. 간 옆에서 쓸개 역할도 쓸개즙을 내서 간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소리 없이 얘도 일을 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한자가 말씀만 들어간 한자인데 이게 소근거릴 첨자예요. 얘는 첨 발음도 있고 담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첨이 담으로 변한 걸로 치고요. 한자는 발음이 좀 약간씩 후손에 전해지면서 변해지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다 형성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이 담이 됐다는 얘기는 비슷한 첨이 갑자기 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비슷한 경우라면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 정도만 비슷하면 형성자로 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 들어가서 첨 발음이 담이 됐다 주고 우리 신체 중에서 소리 없이 간을 도와주는 장기 쓸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개 주머니를 담낭이라고 한다든지 담즙이라고 한다든지 곰의 쓸개를 웅담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이건 세트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춰주고 보여줄 정도로 친한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내 속내까지 다 아는 사람, 내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이를 간담상조 사이라고 해요. 허파패에서는 이제 우리 신체 허파패인데요. 특이하게 슬과 불이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이걸 시장시 저자시로 지금 보였을 건데 시장시 저자시는 이 위아래가 한 번에 쓰지 않고 떨어져서 위에 쓰고 아래 수건권을 쓴데 이건 한 번에 쓰는 한자입니다. 이 획순, 필순 이거 실수하는 한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확히 오편을 찾아보면 총획수가 8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근데 떼어서 쓰면 아웃팩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슬갑뿌리, 슬자가 무릎슬, 갑자가 갑옷갑이에요. 그러면 슬갑은 무릎에다 하고 다니는 갑옷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슬갑 전쟁 나갈 때 투구 쓰고 가슴에 쓰고 하지만 무릎에도 보호대처럼 무릎 보호대처럼 했던 슬갑인데 왜 이걸 쓰냐면 우리 신체 중에서 허파에는 장기를 슬갑 갑옷처럼 딱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 허파가 다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파 폐자는 슬갑뿔을 써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장기를 덮고 있는 폐인데요. 쓸 수 있는 단어가 폐활량, 뭐 폐렴, 폐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늘 신체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의 겉부분을 했다면 오늘 장기 쪽을 제가 한번 편집해서 해봤는데 유익했나요? 오늘 뭘 배웠냐면 오장육부 중에 오장장 장부라는 한자를 배웠고 그 중에서 위장 배우고 창자 배우고 간 배우고 쓸 배우고 허파 배웠어요. 이렇게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한 번씩 좀 필기해 보셔도 좋고 단어들을 받아쓰기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영상에도 그럼 또 어떤 신체와 관련된 공통점을 제가 좀 나눴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